여러분 혹시 오늘도 뜨끈하게 스트레칭 한판 땡기고 오셨나요? 가슴 근육 펌핑 제대로 된 상태에서 씻기 전 거울을 볼 때면 그렇게나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전 거울을 볼 때면 한껏 부풀어 올랐던 근육들은 온데간데 없고 어제와 비슷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분명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건가 싶은 생각도 잠깐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으로 다양한 운동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식단에 변화를 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육은 운동, 영양, 휴식이라는 각각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갖춰질 때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행동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근손실을 일으키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없는 근육들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헬스더학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 정도 드시나요? 물 마시는 것에 대한 효과와 중요성은 여러 매체에서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물을 챙겨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평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을 제대로 마셔주는 것이 근육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근육의 구성 상태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육은 약 7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적절한 수분이 섭취가 되지 않을 경우 근육 내의 혈액이 끈적해지게 되고 이는 수행 능력의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연히 근성장에는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육 내부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은 수분을 많이 함량하고 있어야 근육 회복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운동을 할 때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하여 최대한의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미국 운동위원회에서는 운동 2시간 전에 약 550ml 정도로 종이컵 3잔 정도의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는 10에서 20분의 간격으로 약 230에서 280ml 정도로 종이컵 한 잔 반 정도 마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할 경우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되어 어지러움증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에 맞게끔 조금씩 섭취량을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지방을 빼도 모자랄 판에 지방을 섭취한다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적인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지방 섭취는 빼먹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화지방들은 멀리하고 건강한 지방, 즉 불포화지방으로 섭취량을 충족해야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되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의 경우 근육 합성 이외에도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염증 감소, 관절염 예방, 황산화 작용 등 굉장히 신체에 이로운 지방입니다. 이러한 불포화 지방을 상당히 높게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특히나 올리브 열매를 처음 압착해서 얻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샐러드 소스처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하나에서 2스푼 사이로 먹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실제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의 경우 모닝 올리브유 원샷을 20년 넘게 지켜오는 식단이라며 한 프로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단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맵싸한 맛에 한번 놀라고 맛없음에 2번 놀랄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소스처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바쁜 일상 때문에 잠자는 것이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수많은 업무 혹은 공부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멋진 근육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은 근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체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체지방을 분해하고 상처 회복, 세포 재생 등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자는 동안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만약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회복되지 않은 신체로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경우 근성장을 방해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근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떨어지고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근육 성장을 방해하게 되죠. 근육 성장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은 스포츠 경기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 능력 향상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10시간 수면을 취했던 농구팀 선수들은 다양한 능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보다 스프린팅 기록이 단축되었으며 슈팅도 자유투율 약 9%, 3점골률 약 9.2% 정도 증가할 정도로 긍정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최대한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늦어도 새벽 1시 사이에 잠들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일찍 자게 되면 근육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렘 수면 단계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을 채울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더 빠른 근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3가지 방법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갑작스럽게 바꾸려고 하면 익숙하지 않아 쉽게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물 섭취량을 늘려보고 지방도 한 스푼이 아닌 반 스푼 정도부터 섭취하며 취침 시간은 30분 정도만 당겨보는 건 어떠신가요? 작은 사소한 것들을 바꿔나가 본다면 어느새 정체되어 있던 나의 근육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헬스 일상에 플러스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는 하루 되세요. 이상 헬스더하기였습니다.